그래서 특강은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등차수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차 등비 먼저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수열, 요번 주에 해서 요번 주에 수열 끝내고, 다음 주에는 상가함수를 끝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상가함수하고 상가함수 활용. 그 다음에,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네네. 근데 강의가 지금 오늘 특강 시작인데 전화는 안 받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수열, 그 다음에 상가함수하고, 그 다음에 미분으로 갈 거예요. 미분하고, 미분 활용 1, 2 하고, 적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수로고 함수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연속.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좀 양이 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순서대로 하는 거는 이제 중킬러 쪽과 킬러 쪽에서 주로 나오는 단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좀 비중이 조금 약한 부분을 좀 후반부에 좀 할 생각이야. 그래서 뭐 초반에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벨벨거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등차는 우리가 좀 전에도 복습을 했으니까 뭐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을 거야. 수열 부분은 이제 상가함수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상가함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자, 모든항의 정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그럼 여기 여보세요? 얼른 와. 자, 모든항의 정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다. 얘 알려준 게 뭐야? 공차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3항과 5항의 곱이 2항의 제곱 더하기 3이다. 그러면 A2를 X라고 놓으면 요 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계산해주면. 그래서 4dx 플러스 3d의 제곱이 3이 돼야 돼. d로 묶어주면 3이 돼야 된다. 공차가 양수가 돼야 되고 모든항이 정수라고 있거든. 그러면 지금 x가 d가 1이면 x가 0인데 모든 10배 값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3항, 5항이고 2항의 제곱 더하기 3 맞지 이거? 모든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d가 3이면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4x 플러스 9가 1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여기도 정수 맞으니까. 그래서 2항이 0 또는 2항이 마이너스 2고 이때의 공차는 1. 이때의 공차는 3. 이렇게. 그러면 A10항이라는 건 10항이라는 값은 2항에서 8D니까 이렇게 해서 8 계산해 줄 수가 있고 또 A10항 아래에 있는 경우는 A10항은 2항에서 3 공차가 3이니까 여기가 22 그래서 이 두 개 더해주면 30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그럼 뭐 첫째 항을 미지수로 놓으면 조금 더 어지러울 것 같아서 그냥 둘째 항을 미지수로 놨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소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형태들
모든 항이 정수고 공차가 양수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뭘로 푼 거냐면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약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두 수의 곱이 3이다라는 건 두 수의 곱이 3이 되려면 1, 3 또는 3, 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해당하는 값. 또 이제 근데 이제 공차가 음수는 안 되니까 공차가 양수니까 이 두 개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고 2번에서 알려주는 거는 어차피 2번을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6항하고 8항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등차수열에서는 7항의 2배가 되죠. 그러면 뭐 물론 뭐 다르게 공차를 굳이 구할 필요도 있지만 공차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해도 되지만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요 두 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7항이죠. 그냥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A6항하고 2A7항하고 A8항 이렇게 16이면 요거 중항의 성질을 이용하면 4A7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3번 여기서 알려주는 건 또 뭐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있어. 여기서 알려준 게 뭐야? 등차수열에서는 중항을 체크할 수가 있어. 그럼 지금 2항, 4항, 6항, 8항의 중항은 뭐예요? 5항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간단하게 줄여주면 5항이고 A5항이 4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첫째 항은 40-4D예요. 그러면 정수가 되려면 이 T가 정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수가 돼야 되고 10보다 작아야 되죠. 10보다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 첫째 항 음수가 돼버리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가 아니야.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양수가 돼야 되고 첫째 항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순서상을 이제 살펴보는 거야. A와 D에 대해서 D가 9면 첫째 항은 얼마? 4지. D가 8이면 8. D가 7이면 12. 6, 16, 5, 20. 이렇게 4, 24, 3, 28 이렇게 그 다음에 2, 32, 1, 36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항과 뒤에 공차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숫자들의 곱들 중에서 제일 큰 놈은 지금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방정식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용해서 3번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온 거는 여기서 체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등차수열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등차수열의 합은 뭐지라?
등차수의 합 어떻게 구해? 어? 시끄러 이 새끼야. 중앙 곱하기 항수로 기억하라고 했죠. 원리로 기억하라고 했지. 공식 외우지 말고. 응? 아, 물론 뭐 외워서 나쁠 건 없지만 니네 뇌 용량이 극히 짧은데 그런 것까지 집어넣으면 어떡하려고. 매너 똥 새끼. 자, 4번에서 보면 첫 장부터 20판까지 합을 구하라겠단 말이야. 자, 이 문제에서 이게 필요 있어요? 그러면 1항부터 20판까지 항이면 중앙이 뭐야? 얘가 중앙이지. 그지? 얘가 중앙인데 어차피 요놈이 합이 똑같으면 다 똑같기 때문에 2분의 A10항하고 A11항의 합이 중앙이 돼버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줄 필요가. 다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얼마로 곱해주면 돼? 항의 개수. 중앙에다 항수. 이렇게 계산해주면 30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조건을 너무 후하게 줬죠. 공차 구하기 쉽게끔. 첫 장이 5분의 2고 공차가 5분의 2면 얘가 정수가 되는 값. 정수는 이제 몇 번째 값에서 정수가 나오냐면 공차가 5분의 2n이 얘가 an이잖아. an이 정수가 되려면 n이 10에서 정수가 되죠. n이 5에서 5항일 때 2. 그래서 첫 번째 5항에서 2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4가 나오죠. 10항에서 4, 15항에서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1항부터 10항까지 B1, B2에서 BC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10번째 항이 얼마예요? 20이죠, 20. 첫 번째 항이 2고 2로 나눠서 10 곱해주면 되죠. 110.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지금 6번 문제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SN이 주어졌을 때 여기 체크해야 될 거.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기는 여러 수열에서 두루두루 써먹는 원리예요. 그래서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할 때는 그 AN은 두 가지로 나눠서 SN에서 SN-1을 빼는 방식으로 AN을 구한다. 그러니까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N번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기에 들어오는 첨자들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n이 2 이상에서는 이렇게 풀어주게 되고 n이 1일 때는 그냥
S1이 첫째 항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요걸 SN에서 SN-1을 빼는 방식으로 굳이 10항을 구할 필요는 없이 그냥 S10 S10이 얼마냐면 11의 제곱이니까 121에다가 1 더하니까 122죠. S9 101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주면 A10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굳이 식을 찾는 것보다 그냥 값을 찾는 게 더 빠르죠. 21을 찾아주면 되고 S1은 A1은 S1하고 똑같기 때문에 2의 제곱 더하기 1에서 5.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26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중앙을 이용하는 거, 항을 계산할 때 중앙을 이용하는 거, 특히 SN의 계산은 중앙 곱하기 항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서 문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등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등차가 응용을 좀 심하게 했었을 때 자연수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용이 되면서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킬러 문제는 등비에서는 안 나와요. 등차에서 나오지. 나온다면. 여러 가지 수열도 그렇고 SN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특이하게 주어져 있는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으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등차에서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중킬러 문제가 나오니까 등비 쪽은 오히려 뭐 특별한 원리고 계속 R이 곱해지는 거니까 실생활 활용 문제나 도형 활용에서만 접목이 되고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4점이나 뭐 어려운 3점 그 정도 난이도에서 뭐 사용이 되는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야. 2항과 4항의 곱은 뭐야? 등비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은 2항과 4항이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됐어? 3항의 2배가 됐지. 등비 수열은 2항과 4항의 곱이 3항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거는 3항의 제곱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3항이 8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여기는 4항이 8루트 2임을 알려준 거죠. 128이 8루트 2죠. 그래서 여기서 알려준 거 공비가 루트 2다. 그러면 1항부터 8항까지의 곱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될까? 4항과 5항의 곱의 4제곱이죠. 등비수열은 곱의 원리이기 때문에 4항과 5항의 곱은 3항과 6항의 곱하고 똑같고 2항과 7항의 곱하고 똑같고 1항과 8항의 곱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4항이 8루트 2야, 5항이 16이에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2의 2분의 15제곱. 그죠?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7제곱에 2분의 1제곱 하니까 2분의 15제곱에 4제곱이니까 2의 30제곱이죠.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답은 15, 2분의 30. 그러니까 로그 2의 제곱에 2의 30제곱이니까 요거 분자로 튀어나오고 요거 분모로 튀어나와서 2분의 30 로그 2의 2가 돼서 15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등차 수열이 아니야. 뭐 등차 수열이면 뭐 2항의 3배로 뭐 문제를 풀면 되겠지만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요 식은 요 식도 연속한 3개야. 이 식도 연속한 3개야. 그러면 요거와 요거가 일정한 비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1에다가 공비를 1개 곱해주면 A2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R을 곱해준 게 이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4R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2가 되는 거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다가 R을 곱한 값이 이 식이니까 그놈이 마이너스 42.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럼 첫째 항 구하라겠으니까 첫째 항을 x라고 하면 x 빼기 3x 플러스 9x잖아. x는 2.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요. 자, 9번 한번 해봐봐. 요것도 중앙이 2항과 20항의 곱의 루트 시험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A1과 A21항의 곱의 5제곱항하고 똑같지. 총 10개니까. 이해 가니? 등차수에서는 10개를 더하면 중앙에 10배가 되는데 얘는 10개를 등비수에서는 10개를 곱했으니까 중앙에 10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죠? 등비수열은 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 A1항이 1이잖아. 그러니까 1로 잡은 거예요. 그럼 A21항은 3분의 1에 20제곱에 5제곱이잖아. 답은 얼마야? 100.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 그럼 4번인가? 예제 4번?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뭐냐면 그 원리 자체가 이거야. 등비수열의 구조 자체가 그러면 A1에다가 R을 곱해주면 A2로 바뀌게 되고 A2에다가 R을 곱해주면 A3로 바뀌게 돼. 그래서 한 칸씩 밀리는 성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보통 이제 우측으로 한 칸 시프트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R을 곱해서 빼버리면 이게 쭉 있더라도 맨 앞에 거 하나 그 다음부터는 싹 없어져 버리고 맨 뒤에 거에다 R 곱해진 거 하나 이렇게 2개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SN이라고 해버리면 여기다 R만 곱해줘 버리면 여기 A1이 A2로 바뀌고 A3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2개를 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요 가운데 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놈과 요놈만 남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R, 1-공비의 SN은 첫째 항과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는데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N제곱 요렇게 나타내는 거지. 1-R분의.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몇 급수도 비슷한 원리예요. 몇 급수는 여기다 한 칸 시프트해서 빼버리면 등비수열의 합이 나오는 거고, 그때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거고, 공비가 1보다 작겠네요, 대충. 그죠?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요 놈을 계산해주면 5로 나누면 썩 좋지는 않네. 127 빼기 127R 64 빼기 64R의 M제곱 이렇게 나타나는데 R의 M-1제곱이 2분의 1의 6제곱이니까 여기다 R을 딱 곱해줘 버리면 얘가 R의 M제곱이 64가 2의 6제곱이니까 이놈은 R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넘겨주면 63. 요거 넘겨주면 63R. 어? 뭐 이상하다. 잠깐만. 아, 잘못 썼구나. 맞는데? 635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이 320 1 마이너스 공비의 m제곱 그러면 320분의 635는 1 마이너스 r분의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R은 64 R 빼기 R 이렇게 계산해줘서 넘겨주면 63 126R R은 2분의 1 R이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대충 여기서 냄새 나죠. R이 2분의 1일 거다라는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대충 M이 7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계산이 다소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아래 m제곱자리를 요 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간격이 일정하면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거야. S10에서 S5를 뺀 값하고 S5하고 S15에서 S10을 뺀 값, 요것들도 등비수열이 된다. 그럼 처음 5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5개. 뭐 10개씩 끊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S5가 5예요. S10에서 S5를 뺀 값이 10이지. 그럼 여기서 얼마 곱해졌어? 2가 곱해졌지? 등비수열이면.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된다? 2가 곱해져야 되니까 20이 될 거고. 그러면 S15를 구하라겠으니까 이걸 싹 더해버리면 S15가 나오죠. 35. 합의 공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풀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 그치? 기억나니 이거? 그 표정 뭐예요? 안 난다는 것이냐? 설마. 자, 12번. 이거 좀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끔 모의고사 심화 유형에서 간간히 좀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 등비수열에서만 좀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1항부터 n항까지 합과 그 역수들의 합을
SN과 TN이라고 했을 때 TN분의 SN을 구하라라고 하면 요거는 A1 곱하기 A10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등비수열은 여기다 R의 n-1제곱 요걸 다 통분하면 AN으로 통분하게 되면 R의 n-1제곱, R의 n-2제곱 해서 R 더하기 1까지 나와. 그럼 여기다가 딱 A1만 곱해주면 얘가 SN이 돼버리지. 그럼 A1만 곱해줘 버리면 분모 분자에다 A1 곱해주면 얘가 SN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놈이 TN이 A1 곱하기 AN분의 SN이 돼버리기 때문에 TN분의 SN은 첫째 항과 끝항이 돼버린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A10을 구하라겠는데 A1 2라고 했어. 그럼 10항은 20이죠 뭐.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요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첫째 항이 2인데 끝항 구하라겠네? 그러면 40을 2로 나누면 답이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면 돼요. 자, 16번까지 빨리 한번 해봐봐. 이건 적어 놓으세요. 등비수열일 때만 나오는 성질. 필기 안 한 사람들은 요거는 좀 정리를 해놔. 내신에서는 거의 안 다뤄지는데 모의고사에서만 다뤄지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자, 13번에 2번 나와요? 14번 5. 15번은 6. 아직 덜 했냐? 14번까지는 됐지? 얘가 요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을 시그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N제곱이죠. 1창이 없어진단 말이야. 요거를 좀 기억을 하면 여기다가 실수배 일정값 Q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런 꼴이 된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일반항이 뭐냐면 2K 빼기 1에 일반항이 2M 빼기 1에 Q배가 일반항 AN이란 소리예요.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Q가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소리죠. 첫째 항도 3. 6M 빼기 3꼴이에요. 결국은. 요거 계산해주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10D가 마이너스 30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첫 장이 50이면 11항부터 20항까지 하면 지금 중항을 계산해 버리면 31번 장이 얼마냐면 첫 장에서 31번 장이면 공차를 30을 뺀 값이지. 요걸 2로 나눈 값이 중항이에요. 10을 계산해 주면 잠깐만. 11항부터 20항까지 합 31항 30항 29 쏘리 30항이면 29를 계산해야 되구나. 87 요렇게. 그러니까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겠으니까 A11 더하기 A20을 2로 나눈 값의 10배니까 첫 장이 50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30항만 하나 구해가지고 그냥 계산한 거야. 자, 17번, 18번 한번 해보세요.
순서를 그냥 굳이 적어준다면 이제 SN이 2차식일 때는 AN을 빨리 구할 때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조금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물론 n자리에 n-2를 집어넣어서 빼줘도 되지만 뭐냐면 AN을 빨리 구하는 거는 이 식에서 요 최고창을 미분하면 4n이 되니까 1창의 계수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을 풀 때 최고창을 미분하면 4n이니까 1창은 4. 그 다음에 n-1을 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뒤에다가 뭘 계산하냐면 요거 상수항을 지운값에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n이 2 이상. 그럼 n이 1일 때는 그냥 저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3. 이렇게 일반항 AN을 찾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2항 이상일 때 이쪽 부분에서 1창의 계수는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이 상수항 부분을 이런 식으로 SN의 상수항을 없앤 다음에 2를 집어넣은 값이 여기 이쪽에서 나타나는 K값 해당되는 값을 적어주면 좀 빨리 찾아낼 수가 있다. 뭐 11을 집어넣으면 39죠. 첫 장이 3이니까 13이지.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아니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SN에다가 S11에서 S10을 빼면 A11 나올 거고 S1이 A1일 테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긴 하고 됐죠? A, B, 4는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4AB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A의 제곱 빼기 2A 빼기 8은 0에서 A 빼기 4와 A 플러스 2는 0. 지금 근데 등차수를 이루는데 A가 4가 돼버리면 A, B, 4가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B 값이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죠? 난 몰라.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야. 이것도. 얘가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죠. 마이너스 1. 얘가 세 번째 항이죠. 4.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R의 제곱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R. 그럼 R은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R은 마이너스 2가 돼버리고 첫째 항은 1이 돼요. 얘가 AR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7항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제곱. 그래서 64가 되는 거고. 요것도 아까 했던 4개씩 끊었을 때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S8이라는 숫자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얘가 8항, 7항, 6항, 5항이잖아. 4항, 3항, 2항, 1항을 계산한 값에 R의 4제곱 빼죠. 그래서 우리가 S8 빼기 S4가 R의 4제곱 S4하고 똑같아요. 얘가 S4, 얘가 S8 빼기 S4. 됐지?
그러면 R의 4제곱 S4하고 똑같기 때문에 R의 4제곱이 4야. 그럼 이 식은 R의 12제곱이죠. 4의 세제곱에서 64.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다식을 써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레벨 2부터 하도록 할게요.